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백광산업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백광산업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때 상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상승 이후에 전형적인 쌍봉 형태 하락, 반등, 저항, 하락 이렇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 다음에 얘네가 그대로 하락만 내리꽂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관심도 꺼지고 이 종목을 떠나고 손절도 많이 치고 그쵸?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3일 연속이죠. 하락을 막 하네. 에이 뭐야? 또? 또 장난질이구나.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야 와 봤는데 또 이러고 있네. 끝났어.'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얘가 반등이란 게 있었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눌림이 나와 주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저항 정도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저항으로 끝나지가 않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는 중에 잠깐의 반등이고 다시 하락으로써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잠깐의 눌림이고 저항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그리고 왜 올랐었는지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승이 끝났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에 따른 대응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는 우리한테 굉장한 기대감을 많이 줍니다. 에코프로부터 시작된 건데 너무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차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마냐 이 얘기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금투세.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금리 인하예요. 그다음에가 네 번째가 전쟁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결과가 윤곽이 좀 나와줘야지만 우리 2차 전지 애들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중에서 대장주인 에코프로 얘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한참 걸릴 거예요, 그거. 예. 금방 날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하락을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현재 뭐 유럽연합과 EU 그리고 중국 얘네가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때리니 많이 얼마나 하니. 사실은 이게 7월 4 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애초에 됐었어요. EU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미 그랬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으면서 이 트럼프 이제 백강산업과 또 연관이 있는 엔캠 전해핵 관련해서 대장이잖아요. 얘네도 이제 IRA 이것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그쵸?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 마니 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IRA 법안이 왜 나왔느냐 단순하죠.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근데 트럼프가 오늘도 이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죠? 해리스보다 더 높은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 친미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친미 정책을 하는 애가 IRA 법안을 굳이 폐지를 시킬까? 그쵸? 이거를 폐지시키면 누가 좋아요? 얘네만 좋은 짓이에요. 얘네가 다 얘를 싫어하는데, 그죠?
사실은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중국을 겨냥한 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쵸? 저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된다? 뭐 쉽지 않겠죠. 잠깐의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전 누가 되든 상관없다 봐요. 그리고 금투세 이건 좀 이제 좀 짜증나고 욕 나오고 그죠? 좀 질질 끌고만 있어. 지들끼리. 하여튼 그리고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부동산과 내수 시장이 안 잡혀가 너무 뜨거워 이거는. 그죠? 이건 너무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좀 잡혀야지 어느 정도 유곽이 나오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여튼 요 정도는 금방 결과가 그래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온다. 우리 2차 전지 관련주한테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이미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기관 애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뭐예요? 그땐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중에 있거나 올라갈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을. 그러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면은 갑자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인데 또 빠지네? 이런 느낌. 예. 이런 과정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도 보는데 이러한 일정까지도 전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6월 4일쯤 여기에서 최대 주주의 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월 22일인데 4월 22일에 최대 주주의 매수가 있었어요.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내내 떨어지죠.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공시는 요때쯤에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가 바로 빠지지 않았죠. 그러고 다시 올랐다가 그죠? 그러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6월 28일쯤인데 6월 28일쯤에 이때쯤에 여기네 여기쯤에서 최대 주주가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5만 주 정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올라온 건데 김성훈이라고 이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번은 이제 9월 12일 날 공시가 올라왔잖아요. 9월 5일이죠. 2만 주. 얘네가 막 5만 주, 2만 주, 4만 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9월 2일이니까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또 최대 주주가 매수란 걸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의 흐름부터 우리가 생각을 단순하게 해볼게요.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고 나서 빠져. 그러면은 우리 개미들은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대. 그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구나. 주가가 오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막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의 성격이 드러나요. 보란 듯이 빼. 거의 한 달 동안 빼는 거 이거.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내리꽂아. 그럼 뭐요?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하지만 헐대로 턴 다음에 가죠. 그죠? 보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대. 매도를 했대. 공시가 올라왔어. 더 가는 척 하다가 누르죠. 그죠? 다시 가는 척 하다가 누르죠.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대. 뺍니다. 매수를 했대. 네, 이제서야. 꽤 뺐다가 꽤 시간이 흘렀다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태까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최근에는 매도한 흐름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 관점만 놓고 봐서는 당분간은 상승 관점을 보는 게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절대로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네가 올랐었던 이유를 먼저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올랐었던 이유 여기 중에서 하나가 전해 관련이죠. 자, 원래는 이제 얘네가 염화나트륨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무기화합물 제조 기업 뭐 이런 건데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전해핵 그죠? 전해핵 관련주로 이때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좀 많아요.
리튬들 많잖아요. 근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많이 높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긴데 이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2022년 기준으로 9,350만 7천 달러예요. 약 거의 그냥 이제 1억 달러죠. 그죠? 그리고 3년간 12배나 급증을 했고 앞으로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달러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 백광 산업이 국산화하겠다. 심지어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 이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엄청났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U,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수입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폭등의 폭등을 이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매수를 막 강하게 했냐면은 여기서 볼게요. 5월 22일 때부터 5월 22일 때부터 누가 강하게 매수를 했냐면은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 그냥 뭐 쓸어 담고 지속적인 매수만 해댔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주가가 오르던 말던 얘네는 매도도 안 했어, 잘. 맞죠? 애초에 연기금, 쟤네들이 장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현재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면서 계속 샀다라는 소리고 지금 얘네가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었던 그 자리까지 왔었었어요. 그죠? 왔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고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무조건 무조건 지켜준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 방심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굳이 그죠?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얘네 여기는 지켜준다. 근데 되게 좀 빨리 매수를 제가 했어요. 엄청 좀 빨리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놓쳤어요. 다른 영상을 좀 많이 찍느냐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상승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네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왔었고 기관 애들이 그중에서도 연기금 애들이 매수를 강하게 해서 올라갔었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쌍봉 차트 찍고 떨어졌는데 이제 이 안에서 아까 대주주들의 그런 흐름이 있었고 지금 또 중요한 거죠. 지금 백강산업 상승의 이유 전액 쇼티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리튬 리튬 관련 리튬 가격이 반등 올라주고 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리튬의 가격과 제품의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5년도 혹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애들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정도.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3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엔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엔캠. 엔캠 얘네가 지금 여태까지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받아가다가 쓰면은 뭐야? 이게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운임 비용까지 들어요.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없다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백광산업이 이걸 국산화시켜 그래서 지금 공장도 굉장히 강한 투자를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얘네 백광산업 거를 엔캠이 쓸 수밖에 없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네가 원래는 중국한테서 받아와요. 받아왔는데 이 안에 3, 4개월 안에 무언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전부 폐기 처분.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손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백광산업이 갖다 주게 된다.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즉시 즉시. 그죠? 즉시 즉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가 좀 잘 돼야지만, 테슬라 주가가 좀 좋아져야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훈풍이 불 텐데, 테슬라 로보택시 나왔는데 뭐 AI 자율주행 이런 얘기는 나와주지 않고, 뭐 언제 양산을 하겠다 이런 일정도 나와주지 않고, 실망입니다.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날만 이것만 하더라도, 로보택시 실망 매물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8 찍었어요. 이거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 차트가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애들도 많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백강산업도 하락은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거래량 보시면 아시다시피 61만 주밖에 안 나왔다. 61만 주밖에 안 나왔다는 뜻은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약하다.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최근에 190만 주, 그리고 200만 주 이런 식의 거래량이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 여기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터지지 않는 자리예요. 심지어는 매도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별로 없어요. 애초에 없는데, 최근에 이런 최근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이 상승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 가격대에서의 나올 매도 물량들은 대부분이 소화가 됐습니다. 소화가.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이렇게 이런 눌림 나오게 되더라도 뭐 크게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는 말은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약하고, 그렇다는 말은 하방으로 떨어지지만 엄청 크게 눌리는 거를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뚫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보다는 여기서 받아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상방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상방으로서 바라보는 이런 흐름이 더 자연스럽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 010-3414-7739번에다가 백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최근에는 엊그저께죠. 잘 가고 얘가 이제 잘 오르더라고요. 또 그죠? 펩트론 진행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타점 대응 진행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저한테 이제 백광 남겨주시고 여기 번호 010-3414-7739번 기억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